안녕하세요. 대만 사는 아저씨입니다. 이번에는 유백원의 예언서 금능 탑비문을 해석한 내용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예언 내용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전의 동영상 유백원의 소개를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류보원의 예언 내용입니다. 그의 이름은 료지이며 자는 보원입니다. 그는 원나라 말에서 명나라 초기 때의 사람입니다. 1311년 7월 1일 출생하여 1375년 5월 16일에 사망하였습니다. 약 64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출중한 군사가이자 정치가이자 문학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명나라의 개국 공신이며 중국의 3대 민간 예언자였습니다. 그의 3대 예언에는 소병가, 금능탑 비문과 국업 비문이 있습니다. 금능탑 비문은 중국 민간에 전해오는 10대 예언 중 하나입니다. 명나라 초기 때 유백원이 금능탑을 세웠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50년 전 일입니다. 비문에 적힌 내용은 기본적으로 발생된 순서대로 20세기 이후 중국에서 발생할 일부 중대한 사건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의 국공내전과 일제 침략, 그리고 중공의 중국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는 지금 우리에게 발생하고 있는 일들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주요 사건들과 인물, 시간에 대해서는 감탄할 정도로 정확합니다. 지금까지 그의 예언들은 거의 99% 모두 발생하였습니다. 물론 100%라고 하면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99%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공유할 내용은 금능 탑비문에 대한 상세한 해석과 연구 내용입니다. 민간에 전해지고 있는 광범위한 내용들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입니다. 나머지 부분 예언 내용들은 오늘 공유할 예언 내용들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비석의 해석은 일부 공인된 해석 내용과 높은 수련 경지를 가진 수련인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내용을 만든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능탑비문은 크게 8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번 서문, 2번 국공내전 개시, 3번 일제 침략, 4번 중공의 정권 탈취, 5번 중공 통치 시기, 6번 중공의 후반 시기, 7번 세상이 놀랄 예언, 8번 결말입니다. 이렇게 8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비문의 가장 주요한 4개 부분은 중공의 정권 탈취 시기, 중공의 통치 시기, 중공의 후반 시기와 세상이 놀랄 예언 내용입니다. 전반적인 비문의 내용 도입부와 끝은 호응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치밀하고 아주 논리적입니다. 비문이 예언한 시간은 현재와 미래를 포함하기에 많은 인물들과 사건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비문의 원래 뜻을 존중하여 객관적인 사실들을 이용하여 비문의 뜻으로부터 가장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내용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金陵塔,金陵塔,刘基建,届时差. 금능탑, 금능탑, 유기가 세우고 개석이 제거한다. 유기는 유백원 본인이며 개석은 장개석을 가리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중국 국민당 혁명군이 1927년에 북벌에 나서 남경에 진입했을 때 금능탑 부근에서 주둔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남경의 옛 이름은 금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야심한 시각에 처량한 울음소리가 금능탑에서 들려왔다고 합니다. 장군과 병사들은 너무나 놀라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이 일을 위에다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를 듣고 장개석 총사령관이 왔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장개석 총사령관은 금능탑을 부셔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금능탑을 제거하고 나니 안에서 비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금능탑 비문은 세상의 얼굴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금능탑을 장개석 사령관이 철거할 것이라는 것을 유백원은 미리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拆了金陵塔,军民自己杀.
금능탑을 부수고 나면 군과 백성이 자기들끼리 죽인다는 말로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이 시작될 것이다. 당시에 중공과 소련은 국민당 현명군이 북벌로 중국을 통일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해 중국 내 친소련 세력을 동원해서 장개석 타도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당은 1927년 4월 12일 내부적으로 대대적인 숙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국 양당의 분열을 초래하였습니다. 같은 해 8월 중공이 남창에서 무장폭동을 일으켜 제1차 국공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草头相对草头人 두목이 두목을 상대한다. 국공내전 상방의 주요 인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초두는 공산당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초두는 국민당 장개석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 초두인 공산당에 대응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道尾只是半缩龟，洪水横流成泽国，路上行人背向西。 꼬리에 도달하면 반으로 축소된 거북이며 홍수가 넘쳐 습한 나라를 이루며 길 가는 사람은 서쪽을 등진다. 미의 반을 취하면 모입니다. 홍수 택국은 택을 지칭합니다. 서쪽을 등지면 동쪽입니다. 이상 세 문장을 합하면 중국의 거대한 재난을 가져온 모택동입니다. 日出东，日没西，家家户户受惨凄。 일출동, 일몰서, 가가호호 처참하다. 일본이 동쪽에서 침략 전쟁을 일으키고 서쪽에서 온 미국에게 투항을 합니다. 백성들은 처참하고 무자비한 전쟁의 피해를 입습니다. 德逍遥，义逍遥，百载繁华一梦消。 덕소요, 의소요, 백년의 번화가 하룻밤 꿈이로다. 여기서 덕은 독일을 가리키며 의는 이태리를 가리킵니다. 소요는 전쟁에서 이탈함을 뜻합니다. 즉 투항한다는 뜻입니다. 독일과 이태리는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동맹국인데 잇따라 연합군에 투항했습니다. 19세기 중엽 메이지 유신에서 1945년 항복에 이르기까지 근 100년에 달하는 일본 제국의 꿈이 연기처럼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红头旗，大头星。 홍두기, 대두성. 대두성이란 오각별을 가리킵니다. 중공은 오각별과 홍색 깃발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家家户户吊零丁。 가가호호 외롭다. 영정은 의지할 곳이 없다는 의미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의미합니다. 조는 제사 내지 사망을 뜻합니다. 중공이 이야기하는 통치 방식은 지주들의 땅을 빼앗아서 모두가 땅을 나눈다입니다.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고 폭력으로 잔혹하게 그들을 죽였으며 적색 공포를 실행하였습니다. 국민들은 매우 어려웠으며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삼반, 우반, 대약진, 문화 대혁명 등의 운동을 거치면서 비정상적으로 사망한 중국인 수는 약 8천만 명에 이릅니다. 물론 중공은 지주들에게 빼앗은 땅을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가 다시 빼앗아 갔습니다. 山上难立足。 세 개의 산이 서 있기 어렵다. 세 개의 산이 서 있기 어려워 이를 눕히면 비자가 됩니다. 이 글자는 두 개의 산이 넘어진 것 같고 게다가 오른쪽으로 입이 열린 산을 더하면 비가 됩니다. 비는 토비를 가리키는 말로 산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중공은 바로 산적들이 일으킨 불법 조직입니다. 중공은 산을 점령해 왕노릇을 하다가 국민당 정부에 의해 포위되어 토벌되었습니다. 국민당 정부는 5차례에 걸쳐 토벌에 나섰는데 중공은 그때마다 쫓겨나 그들의 3곳의 근거지를 포기했습니다. 이는 장시성 남쪽과 후베성 그리고 산시의 근거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공군은 도초로 도망다니며 장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대장정이라는 말은 듣기 좋으라고 중공이 지은 말입니다. 실은 도망 다닌 것입니다. 이를 두고 세 개의 산이 서 있기 어렵다고 표현한 것입니다.五子棋荣生。
5 아들이 나란히 영화롭게 되다. 자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오자는 오자로 해석되며 이는 군대를 가리킵니다. 즉 중공군의 편성단이 오로 인마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중공군 오로 인마가 산시와 깐수에 직결했습니다. 당시에 1, 2, 4, 25 방면의 군대와 산시 깐수성 군대는 총 8만 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중공이 시안사변을 일으킨 후 장개석이 어쩔 수 없이 2차 국공합작을 인정하고 중공 군대를 국민당 혁명군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를 가리켜 5 아들이 나란히 영화롭게 되다라고 가리킨 것입니다. 心茫茫意茫茫清风巧差走如狂 마음이 급하고 뜻도 급하다. 청풍교가 부서지고 미친 듯이 날뛴다. 마음이 급하고 뜻도 급하다는 의미는 중공군이 장정을 할 때 바삐 도망다니는 광경을 서술한 것입니다. 청풍교는 스촨성 서부에 있는 노정교를 가리킵니다. 청은 청나라, 풍은 다리가 바람에 흔들리는 현수교를 가리킵니다. 노정교는 청나라 때 강희제가 만든 현수교입니다. 이는 국민당 군대의 이중포위 하에 공산당이 미친듯이 노정교를 달리는데 수비군이 다리를 부수고 최후의 다리를 벗어나 도망간 사건을 가리킨 것입니다. 尔一党时我一党 너 일당시 나 일당. 제2차 국공합작으로 인해 중공이 발붙일 자리를 얻었습니다. 중공은 국민당에 기생하면서 몰래 지하 세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중공이 표면적으로는 국민당에게 복종하지만 뒤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며 독자적으로 몰래 세를 키운 것을 가리킨 것입니다. 坐高堂食高粱全不计及他人丧 높은 자리에 앉아 고량주를 마시며 다른 동포가 상을 당해도 돌보지 않는다. 항일 전쟁 시기 중공은 황토 고원을 점거하여 편안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중공이 가짜 항일을 하며 세력을 확장하는 정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항일 전쟁을 이용하여 국가를 지키려는 국민당 군대의 힘을 소모시켰습니다. 심지어 일본 만주국과 결탁하여 차도 살인을 하며 자기 세력 확대를 도모하였습니다. 암암리의 중공은 몇만 명의 군사에서 항일 시기가 끝난 후에는 국민당 군대와 겨룰 수 있을 만큼 힘을 키웠습니다. 이는 정말 다른 동포가 상을 당해도 돌보지 않는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念八人服众望居然央真圣刀枪 28명이 민중들에게 신망을 받고 뜻밖의 새싹이 창검을 이기다. 28은 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민중의 신망을 얻어 중공은 뜻밖의 큰 군대를 이겨 정권을 탈취한 것을 가리킨 것입니다. 小星光毕星光念将2人走北方 작은 별이 별빛을 가리고 입장 2인은 북방으로 간다. 중공의 오송별이 중화민국 정부의 청청백일기를 가린 것입니다. 입장은 장을 가리키며 2인은 개를 가리킵니다. 즉 장개석의 패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去家木路彷徨到处奔波人接棒 집에 나무를 없애고 길에서 방황한다. 도처의 파도를 달리며 사람들이 다 비방을 한다. 집은 나무와 돌로 만들어지는데 그중 나무를 제거하면 성만 남습니다. 장개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파도를 달린다는 것은 수로를 지나는 것을 말합니다. 장개석이 최후의 대륙에서 철수해 바다 건너 대만으로 후퇴한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비방한다는 것은 장개석 일행이 중공의 비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大海落门栓河广未为广 대해로의 문이 빗장을 지르고 강이 넓어도 넓지 않다. 대해로의 문이 빗장을 지르고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대치함을 뜻합니다. 또한 중공이 정권을 잡은 후 국가를 봉쇄한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강이 넓어도 넓지 않다는 건 쌍방이 대치하는 해역이 그리 넓지 않음을 말합니다. 즉 대만 해협의 정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국공 쌍방이 대만 해역을 두고 대치한 것을 가리킨 것입니다.
良田万顷无男耕，大好蚕丝无女纺。 좋은 땅이 만경이나 있어도 가는 남자가 없고 좋은 잠사가 있어도 직물 짜는 여인네가 없다. 중공이 정권을 잡은 후 대약진 등이 반복된 정치운동으로 사회 생산력이 극도로 파괴된 것을 말합니다. 地人偏爱将，而我互相帮。 아름다운 여인은 장수를 편애하고 너와 내가 서로 돕는다. 문화 대혁명 운동 당시에 여성 홍위병들이 외치는 구호가 화장은 싫다, 무장이 좋다였습니다. 너와 내가 서로 돕는다는 말은 인민공사, 대약진 운동 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대약진 운동 때는 집에서 밥을 하지 않았고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도록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가뭄이 들어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泗水性木日，三虎成豪强，白忍成威武，阴心花鸟荒。 사수행 나무의 날, 세 마리 호랑이가 설친다. 백인이 무력을 펼치니 꽃과 새가 놀란다. 문화 대혁명 시기 때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중간 이름입니다. 사수행은 택, 목일은 동입니다. 세 마리 호랑이는 표입니다. 모태똥과 인표가 날뛴 것을 가리킨 것입니다. 백인은 백인이 진백달을 가리킵니다. 그는 문화 대혁명이 최고봉에 달했을 때 중앙문화혁명팀 팀장을 맡았습니다. 중공 9대 인물 중에서 모태똥, 인표, 주울레에 이어 서열 4위의 인물이었습니다. 인심은 은으로 주울레를 가리킵니다. 주울레는 문화 대혁명 시기에 새도 놀라게 한 킬러였습니다. 여기서 이름 순서에 주울레를 진백달 뒤에 두어 실질적으로 주울레가 가장 위선적이며 음흉한 것을 은유한 것입니다. 逐水去南汉，外而归母邦。 물을 남한으로 쫓아내고 외지의 아들이 어머니 나라로 돌아오다. 물을 쫓아낸다 이므로 한자의 물수를 이동하면 평자가 됩니다. 즉 등소평입니다. 거남은 남쪽으로 시선을 돌림을 가리킵니다. 등소평은 남방 개방 정책을 펼치고 홍콩과 마카오는 모국인 중국의 품으로 돌아온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예언 내용입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주위의 지인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